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후 2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야당은 정부가 국정화를 본격화할 경우 고시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의 역사전쟁 드디어 포문이 열렸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국정교과서 강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서 더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마이뉴스 정치부에서 청와대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자, 국정교과서 전환 문제. 사실 이러저러한 비판 여론이 많아서 과연 이대로 관철할 것인가, 안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요. 실제 국정화 입장을 확실히 밝힌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발표할 거라는데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발표 이후에 입장이 새로 나올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기존 입장과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청와대는 현행 역사 교육에 문제점이 있고 그에 따라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화를 지지하고 있었죠. 네, 그렇군요. 국정화 입장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청와대 내부에서는 좀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부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역사 교육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는 건국 67주년, 즉 뉴라이트 계열의 1948년 건국사를 공식적으로 거론했거든요. 그렇죠. 이건 사실 3.1운동 이후 수립된 임시정부의 보통을 개성한다 라고 명시된 헌법에 배치되는 주장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이 관계자가 박 대통령이 광복 70주년과 건국 67주년을 모두 언급했다. 이거는 진보 보수 양쪽을 아우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더군요. 결국 그만큼 이 정권이 현행 역사 교육에 대해서 좀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욕구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청와대 고위 관계자일 텐데 청와대 관계자의 해석이 더 참 재밌습니다. 광복 70주년과 건국 67주년을 모두 언급한 것은 진보 보수 양쪽을 다 아우른 것이다. 이런 것에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국민들의 여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국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취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교과서 관련된 중요 발언,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취임 후 4개월 뒤인 2013년 6월 청와대 수석비서관에게서 교육 현장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역사교과서 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했거든요. 네. 이에 당시 한 언론에서 실시했던 청소년 역사인식 조사 결과에서 6.25 전쟁이 북침에 의한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였다라는 점을 들면서 이제 심각성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네, 실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하고 넉 달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취임 초인 거죠. 역사 교과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실제 청소년들 역사 인식 조사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그런 백그라운드로 브리핑이 나왔던 걸로 저도 기억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북침 남침, 이걸 아이들이 헷갈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굉장히 큰 해프닝으로 알려졌었는데 그 점을 인용해서 역사 교과서 문제를 지적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난센스 아닌가, 이런 지적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 해당 설문을 진행했던 서울신문도 관련 기사에서 네. 이게 용어 혼동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라고 이제 토를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걸 청와대나 박 대통령이 제대로 이제 캐치를 못한 채 오버를 했다, 이렇게 평가되죠. 그렇군요.
잘못된 여론조사를 근간에 두고 역사교육 전반을 흔들어대는 이런 사태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한 마음이 좀 앞선 이런 상황인데요. 실제 그 이후에도 계속 그 교과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뭐 한 달 뒤, 두 달 뒤, 뭐 세 달 뒤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박 대통령은 7월 국민 대통합이 1차 회의에서 그 통합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달라라고 주문했고요. 그리고 한 달 뒤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위원회가 그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겪었던 교학서 교과서의 그 검정을 최종 합격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교과서 교과서가 반발이 심하자 9월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을 합니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수정 보완하라 라고 지시하는데, 이게 뭐 사실 교학사에 대한 어떤 지시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박 대통령이 다른 교과서 내용 수정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내용은 그 같은 달에 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유영익 항동대 석좌 교수로 내정하면서 이제 좀 다른데 좀 관심이 있다라는 게 드러나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센 논란이 벌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유영익 교수 내정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인식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유 교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재평가에 앞장선 유라이트 성향의 역사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건국설을 그렇습니다. 예로 들 수 있겠죠. 사실상 이제 박 대통령이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 방향을 지지하고 나선 됩니다. 유 교수는 올해 3월 고령을 이유로 중도 사퇴했고요. 그 후임으로는 김정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장이 임명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김정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이분 역시도 뉴라이트 계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나 이 1982년도에 나온 그 국사 국정교과서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정변, 그리고 강주 학살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이 김정배 현 국편위원장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정부가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라라고 했지만 이 교과서를 새로 만들 그 집필진, 책임자, 연구자들이 사실상 뭐 어떻게 보자면은 그런 균형을 좀 기대하기 힘든 우편향되어 있는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진보 보수 양측의 집필진을 고루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위원장이 우편향이면 전반적인 기세가 방향을 꺾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 이 국정교과서의 편찬을 총괄하게 되는 편사부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 편사부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이 1948년 건국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2015년 교육과정을 수정한 연구 책임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뭐 좀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 있다. 아까 말씀하신 지적대로. 그리고 이미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이 국정화 논란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 교과 관련 그 전문가들이 이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이게 뭐 정부에서 집필진을 이렇게 꾸리겠다 희망하더라도 과연 이 진보 쪽, 그러니까 국정화를 반대했던 집필진에서 이 집필에 참여해 줄지 이게 의문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좌우를 고루 아우르는 집필진이라는 거는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결과물은 보수 쪽에 편향돼 있는, 그리고 알지도 모르는 듣보잡 연구진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이 벌써부터 크게 쟁점으로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1년 7개월여밖에 안 남은 이 상황에서 2017학년도에 반영을 하려면요. 결과적으로 이 기간 안에 완벽한 교과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부터 부실 교과서를 염두에 둔 뭐 그런 교과서가 탄생하는 거 아니냐, 이것 자체가 역사의 괴물이 될 거다, 이런 비판적 담론이 우세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컨대 지금 상황에서 굳이 국정교과서를 왜 관철하려고 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실제 이 국정교과서라는 게 사실 북한 등 어떤 소수 독재국가들만 쓰고 있기 때문에요. 과연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꼭 필요한 카드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 진영이 원하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선택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 선택지가 무산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교학서 교과서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채택률이 0%대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안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국정화로 틀어야 되겠다라는 게 나옵니다. 실제로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 2014년 1월 당정 협의 이후에 국정 전환을 이제 거론을 했고요. 그해 2월 대통령 업무 보고 때 공론화를 통해 국정 체제 검토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황운하 당시 새누리당 대표도 그해 1월 YTN 신년 대담에서 국가와 공인하는 한 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 옳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끊임없이 추진해온 게 물밑에서 이 추진해온 게 역사 교과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한 가지 이유로밖에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이 1999년 2월에 자기 일기에 이렇게 적은 게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중상이 또 시작된 것을 보면 역시 기념사업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실컷 왜곡을 벗겨놓으면 또다시 새로 만들어 왜곡을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결국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도 있지만, 결국 아버지의 명예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단, 그러니까 역사 교육을 바꿔야 된다라는 집착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교롭게도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 해방 뒤 첫 국사교과서를 국정한 장본인이기도 하죠. 결국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 역사교육 전반을 뒤흔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적 시각에서 보자면 말이죠. 그렇죠? 특히 황우여 장관의 경우에는 채점을 해야 하는 교실,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하나의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요. 예컨대 역사교육 자체를 어떤 시험 보는 어떤 채점의 기준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인식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 물론 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역사교육 국정화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후보 시절에도 이런 생각을 몇몇 드러낸 적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관점의 다양성을 정치권에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던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박 대통령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 결정된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된 이후에 기자들과 한 질의응답에서 한 기자가 이 역사교육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 5.16은 쿠데타 사고 하는데 후보께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다. 이후 이제 5.16 쿠데타가 혁명으로 바뀔 수도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 대통령이 역사관을 직격한 질문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5.16에 대해 몇 년간 혁명이라 나온 적도 있고 군사정변이라는 교과서도 있고 쿠데타라고 한 교과서도 있다. 그만큼 다양한 게 기술되고 바꿔왔는데 학생들은 그대로 배우면 되고 정치권에서 이를 국민의 생각이 다양한 거를 옳으니 그르니 싸움을 하면서 몰아가면 국민이 분열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지금 국정화하는 움직임과는 완전히 반대의 발언을 한 거죠. 그러네요. 사실 역사관이 그동안 이제 대선 국면에서 박 대통령이 아킬레스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속다른 답변이 나온 거 아닌가, 속다르고 겉다른. 왜냐하면은 대선 후보 당시에도 인혁단 무죄 판결을 2개의 판결, 대법원 판결이다라고 했다가 지지율이 급락한 바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5.16과 유신, 인혁단 사건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사과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일단 임기응변식으로 국민적 비판 여론을 피해가자.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심산으로 후보가 된 뒤에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작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아버지 명예 회복에 올인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자, 국정교과서 문제로 이후에 당청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동안 계속 뭐 이런저런 특히 이제 선거제도 관련해서 충돌이 많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뜻을 같이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공천 문제로 시끌했던 당청 관계에는 국정교과서 문제로 다시 이제 끈끈하게 뭉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국정교과서 문제가 오늘 뭐 교육부의 발표 이후에 잘 마무리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실제로 어제 당정 협의도 굉장히 요식행위였어요. 네. 뭐 다음 날 바로 이제 황우여 장관이 고시 발표 그 방침을 발표할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와서 이제 실제로 일반적인 보고 발행체계 개선 발행체계를 어떻게 바꾸면은 뭐 며칠이 걸리고 뭐 이런 적인 일반적인 보고만 했고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의 노골적인 어떤 국정화 띄우기 발언들 이런 것들만 보도될 수 있도록 그 그림을 짜서 이제 기자들에게 공개를 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당정이 지금은 굉장히 합을 맞추고 있다. 네. 특히 청와대 중심의 어떤 방향에 당이 협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 대통령이 13일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16일까지 가게 되는데 그렇죠. 이 박 대통령이 비어있는 기간 동안 뭐 큰 사고가 터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사실상 청와대의 반발을 샀던 안심번호 방안을 철회하고 뭐 우선 추천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크게 분란 없고 아마 친박과 비박과에서 물밑에서 이 공천룰 특위 위원장 등을 둔 어떤 그 신경전은 벌어질 수 있더라도 당장 당청 관계에서는 큰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과거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또한 김무성 대표 둘 다 아버지 친일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해서 하나로 밀어가려고 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오후 2시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합니다. 발표 직후 교육부는 중등교과서 구분 고시를 행정 예고하게 되는데요. 야당은 정부가 국정화를 발표하면 즉각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기로에 서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이신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드디어 황우여 부총리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우선 국회 교문위원으로서 이 같은 정부의 방침, 입장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국정감사 하면서도 계속 그 마지막 날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지만 네. 이렇게 다 이미 예견되고 준비하고 있었으면서도 이제 뭐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었거든요. 목요일, 금요일 이때였는데 네. 끝내 이렇게 이제 친일 독재 교과서를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면서 이 친일 교과서를 밀어붙이고 강행하겠다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 교수나 역사 전문가들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이제 학부모, 청소년, 시민사회, 제 동포사회까지 계속 이런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그냥 묵살하고 무슨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밀어붙이겠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들의 명분이 궁색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강행해버리고 말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이거는 국민을 너무 이제 분열적으로 몰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참담하고 부끄러운 그런 심정입니다. 네.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고 결국 이것이 군사작전처럼 이렇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스스로 명분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태도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정부 여당은 이런 입장을 주장합니다. 검인정 체제를 국정화하려는 이유는 좌편향 왜곡된 교과서,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인데요. 실제 그렇다고 보십니까? 실제 숨은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친일 독재의 이 역사를 미화해서 그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세탁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면서 그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서 내년 총선이나 그 후에 선거까지 이렇게 치르겠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89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본인이 정치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명예 회복에 있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왔거든요. 박정희 시대의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5.16이 군사 정변이었다는 것 그리고 유신 독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했다는 것 이거는 이미 역사적인 평가가 끝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좀 억울해하고 뒤집고 싶어하는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의 이해관계가 이 친일 미화에서는 맞아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의 혈서를 쓰면서 충성을 맹세했던 그 만주군 중이었고 또 김무성 대표의 부친은 일제시대에 항공기를 선납해야 된다고 선동했던 그런 친일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부분을 이제 숨기고 싶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이들의 우리 학생들의 미래 역사 인식을 올바르게 심어줘야 하는 교과서를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 임기 내에 이렇게 밀어붙여서 국정화를 해야만 본인이 계속 반복 강조해왔던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이루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의문도 좀 듭니다. 지금 그 현 정부에서는 국정화해서 아버지의 명예회복에 기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권이 바뀌면 시스템이 또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렇죠. 이렇게 흔적을 지울 수 있지만 정권이 교체되면 사실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노력을 좀 해봐야 헛된 노력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치적 목적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정치적 목적이 있죠. 이게 그 국정교과서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어제 오늘 준비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거거든요. 좀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오래전부터 아버지 명예회복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쭉 보면 2003년도 그러니까 참여정부 당시부터 새누리당의 전신인 이제 한나라당에서 2003년부터 건국절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법안들이 나와요. 한나라당에서 건국절 제정 법안을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이때도 이제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 일부 보수 언론들이 이걸 적극 지지하긴 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죠. 그리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 교학사 교과서의 전신이죠. 대한교과서라고 그게 이제 준비돼서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대한교과서의 내용도 일제의 식민 통치. 이게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앞당겼다.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고 5.16 쿠데타는 근대화 혁명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쓴 책이 대한교과서였는데 네네. 그게 이제 2008년 5월에 나오죠. 그래서 네. 이 뉴라이트 대한교과서가 나오니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는데 그때 굉장히 이것을 칭찬했어요. 그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걸 크게 걱정해 왔는데 이제 그 걱정이 덜게 됐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 대한교과서를 칭찬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개월쯤 후에 그 유근희 씨라고 이제 그 칼럼니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진영은 방송 탈환에 이어서 교과서 탈환 투쟁으로 돌입해야 한다. 네. 이때는 2008년 그 광우병 촛불 집회에 네. 청소년들이 참여한 게 왜곡된 역사인식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래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한 10여 년 전부터 이른바 이 대한교과서, 교학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 교과서를 바꾸려고 하는 오래된 계획과 준비들이 있어 왔고 그거는 사실은 우리 민주정부에서 이제 민간연구소에서 발행한 그 친일인명 사전이라든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활동을 통해서 과거에 잘못된 그 과거사 청산 활동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일을 했던 세력들의 그런 치부라든가 독재 정권의 인권 유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네네. 이것이 불편한 감추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것을 감추어야만 본인들의 기득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과거를 그 탈색하고 세탁하고 그래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오랫동안 준비돼 왔던 거고 그것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강행하고 관철시켜야만 그리고 이런 이념 전쟁, 이념 몰이로 몰아가서 다음에 선거 때 또 집권을 해야만 자신들의 이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강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친일 독재 세력의 기득권 유지 전략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권영세 상황실장인가요? 컨틴전시 플랜을 얘기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뭡니까? 이제 역사 교과서도 탈환하고 방송도 탈환해서 결국에는 보수 정권의 영구 집권 계획 이런 전략을 세운 어떤 측면에선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되고 오랫동안 이끌어가는 이런 전략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그냥 그럴 수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되면 한나의 교과서를 배워서 뭐 애들한테 더 좋은 거 아니야? 시험 보기 더 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고요. 예. 아니 사실은 수능 시험 같은 거는 국정교과서라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디테일한 아주 깨알 같은 그런 연도를 외운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뭐 몇 개의 종류의 역사 교과서를 배우면 공통의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시험에 이제 출제될 수밖에 없는데 국정교과서 되면 수능 시험이 더 어려워진다는 게 뭐 다들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이런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우리 미래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공들이 돼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텐데 그러면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에서 하고 있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를 수 있는지 굉장히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 교과서 논란을 일본의 우익 인사들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게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일본처럼 우익이 지배하는 그런 국가로 가겠다는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안 던질 수 없는데요. 그나저나 국정교과서가 되면 일단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 내용을 집필하게 되는데요. 이 김정배 위원장이 취임 초부터 교학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 때 이것을 옹호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이른바 우익 인사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교과서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졸속 왜냐하면 시간도 없기 때문에요.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만이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인 이배용 원장이나 동북아 역사재단인 김호섭 이사장이나 이 역사 관련 3대 기관의 수장이 모두
마찬가지인 분들이 지금 여기 다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네. 오늘 그 오마이뉴스 보던가요? 보니까 김정배 국회의원장이 50 시절에도 이 교과서 국정교과서 연구진으로 네네. 참여를 해서 네. 그 전두환 정부를 민주정부라고 그렇습니다. 기술하는 그런 국정교과서를 만든 장본인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네. 국정교과서라는 게 이런 거죠. 정권을 옹호하고 정권을 선전하는 그런 교과서로 만들겠다는 게 이제 과거 50 시절의 국정교과서를 보고도 이게 드러나는 건데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역사 관련 3대 기관의 수장들이 모두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없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식민지 근대화론의 그 주창자들 네. 그리고 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역사 관련의 중요한 기관의 장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한 사람만의 뭐, 문제가 뭐, 아니다. 네, 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제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그러한 그 뉴라이트 계열의 식민지 근대화론 또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국정교과서를 만들게 되는 거고 관리 감독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유신 때도 사실은 이제 73년도에 이 국정화를 결정하면서 한 6개월 만에 이 그 교과서를 만들어서 정말 나중에 이제 교육부조차도 이게 부실하다는 걸 당시에는 문교부죠. 졸속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대적으로 수정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교육부에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언론 보도에는 한 1년 정도의 그 준비 기간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사실은 그 현장 검토본을 먼저 제작을 해서 시범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생략하면 1년 정도가 나오지만 현장 검토본을 제작해서 시범 활용하는 기간까지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6개월이 안 돼요. 한 5개월밖에 안 됩니다. 집필 과정은.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집필진을 구성해서 집필 기준에 맞춰서 집필을 하고 이렇게 현장 검토본을 시범 활용하고 다시 또 뭐 수정하는 그런 과정까지를 포함하면 2017년부터 이 책 이제 교과서를 사용할 거라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유신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네요. 그렇게 부실한 교과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정이요. 유신 때하고 똑같네요. 아버지처럼 딸도 똑같은 과정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심각한데 현장 검토본을 제작해서 실제로 현장에 써보는 시간을 제외하면 5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남는다. 무엇보다 이 집필진이 문제인데요. 뭐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대대적으로 뭐 좌우 양쪽의 모든 집필진을 참여시키면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실제 이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이런 국정교과서 집필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뭐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역사와 교육의 그런 두 가지 면에서 다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필진의 풀이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 중에서도 집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속속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좌우의 균형을 맞춰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는 거는 그냥 선언적인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가 매우 어려운 지금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상당히 우편향 인사들이 교육도 역사도 전문성이 없는 이런 분들이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역사 관련 선대 수장들도 그런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다가 집필진도 뭐 교학사 교과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교학사 교과서도 그랬는데 이 국정교과서마저도 그렇게 우편향되고 그 극단적인 편향성을 가진 분들로 채워져서 그러니까 그것을 국사편찬위원장까지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면 뭐 시시콜콜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이 국정교과서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것인가는 그냥 명약 권한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제 경향신문에 국사편찬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 말로는 이 역사 교과서
지필 기준은 이미 교육과정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지필 기준을 새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국정화 한들 지금의 현행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실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2015년 이제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교육부에서. 그런데 근현대사 부분이 많이 축소돼 있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친일의 이런 역사적 과정에 대한 서술이라든가 이제 근대사, 현대사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비중이 많이 축소가 돼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교육부에다가 공식 요청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필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필진 공모도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지필 기준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학사 교과서도 그 지필 기준에서 통과됐었거든요. 지난번에. 네. 지필 기준이 정확하게 적용이 됐었다면 교학사 교과서는 그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는 교과서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그 2013년 당시에도 이것의 선정위원회의 회의 자료라든가 위원들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안 냈어요. 교육부에서. 그게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것을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매번 이게 참 매번 똑같은 문제가 네. 반복되고 있는데 국감 때도 그렇고 네. 본인들이 숨기고 싶은 일들 그 자료는 새누리당에는 다 해서 주지만 제출하고 저희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 그 종합국감 때도 그것 때문에 끝까지 이제 국감이 제대로 진행을 못했는데 새누리당 개인 의원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 자료 제출하라고 저희가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행이 됐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숨기고 싶고 본인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한테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필 기준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네. 교학사 교과서 자체도 그 지필 기준으로 통과됐는데, 거기서 누가 이것을 선정하고, 이 지필, 이게 교과서를 기준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제 쭉 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텐데 그 사람들을 누구로 구성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아무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이제 역사 관련 3대 수장들이 다 뉴라이트 계열의 이런 분들이고 그리고 정말로 계속 여기 요번에 이제 발표된 거에서도 보면 근현대사 부분이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건국절 주장을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네. 실제로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는 근현대사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거는 네. 완전히 반대로 독립운동이나 친일서술 이런 것들은 축소되고 네. 건국절 주장이 수용되고 이런 게 이제 이 국정교과서 내용으로 포함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필 기준을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이 국정교과서에 담으려고 하는 내용들은 다 담겨질 거고 그거는 이 검정 절차에서 이미 교학사 교과서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네. 비밀 작전하듯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국정은요. 네. 이 검정제는 이런 지필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받고 네, 통과 네, 절차를 네. 밟아야 하지만 국정은 그럴 그냥 필요도 없는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거잖아요. 그냥 그죠? 만들면 그냥 예. 끝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필 기준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는 게 별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국정이라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예.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역사를 보는 관점, 역사의 맥을 짚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고대사 위주로 배웠잖아요. 근현대사 네. 거의 없고 마찬가지로 건국절 주장을 받아들이고 친일 문제, 독립운동 이와 관련된 역사를 축소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없었던 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입장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네. 청소년들이 그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거리 캠페인을 벌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반대로 한국교총은 우리는 국정교과서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공개 천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반대하고 선생님들은 찬성하는 이런 이율배반적 상황인데요. 우선 교총의 입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교총이 이제 오늘 이 교육부 그 고시 예고를 앞두고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정부 여당의 이런 국정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조직의 민주적 의사를 통해서 뭐 공식 입장을 천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100% 간부들만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교총이 간부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 달 5일에서 9일 그 사이에 대의원회에 이제 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62.4%가 국정화에 찬성했다. 이래서 이제 국정화 찬성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네네. 굉장히 의도적인 설문 문항을 보면, 그러니까 설문 문항 이게 설계가 의도적이라는 거죠. 예, 문항 설계 자체가 그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어떻게 그 역사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분히 이제 그런 설문 설계에서부터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이 일반 교사나 소속 그 일반 회원들은 다 그 포함이 안 돼 있고 네. 이 교총의 간부들만 이제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이것은 교총에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시기도 그렇고 설문 문항도 그렇고 그 발표한 게 아닌가 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실제로 여러 그 현장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했거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에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전교조가 1,005명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거기서는 국정교과서 반대가 90%가 넘었습니다. 90.7%였고요. 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좋은교사운동이라는 단체에서 전국의 초중고 교사를 상대로 943명이었는데 그때는 네.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62.6%가 국정화에 반대했고 우리 국회 교문위의 박홍근 의원이 네네. 전국의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들 24,195명 굉장히 그 많은 수의 그러네요. 사회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77.7% 그러니까 거의 80% 가까이의 그 현장의 사회 선생님들이 국정화에 반대한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이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하는 설문조사가 뭐 국민들 혹은 교사들이 더 국정화 찬성 비율이 높다 하고 하는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보니까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역사교과를 가지고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약간의 유도성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서 그 교총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특정 이 사안에 대해서 그것도 또 교총이 역사 교육에 대해서 이 정부의 이런 친일 지우기, 독재 미화하는 이런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다는 건 정말 교육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아마도 보수 언론들은 교총의 이 같은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인용 보도하면서 교사들도 국정화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피력할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 여러 데이터들을 꼼꼼하게 청취자들께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교조 조사, 또 좋은교사운동의 조사, 그리고 특히 박홍근 의원 샘플이 굉장히 큰데요. 전국 사회과 교사 2만 명이 넘는 이런 정도의 조사에서 3개의 조사에서 고르게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반대한다는 여론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앞으로 교총이 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기, 역사 바로 세우기 전 국민 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보자면 교총이 앞장서서 친일 독재 교과서를 옹호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해봄직한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 바로 알기,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건 참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이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일본의 아베 정부 따라하기다 이런 얘기를 뭐 보도도 그렇고 저희도 많이 했었는데 네. 일본에서 이제 자신들의 그 침략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그런 관점은 자학사관이다. 그래서 이 자학사관을 버리고 역사를 바로 알리고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기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 여당이나 뉴라이트 계열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학사관을 이제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바로 이 친일과 독재 이런 것들을 근현대사 서술도 줄이고 그런 관점도 달리하고 해가지고 다 지우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국가관과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미래를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지금의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국정교과서로 우리의 근현대사에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배운다는 거는 잘한 점만 가지고서 우리 이렇게 잘했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독일이 자신들의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면서 통일 그런 독일을 만드는 그런 힘이 되었듯이 네. 일본이 지금 본인의 과거를 지우면서 이렇게 정말 그 수구 우익적인 이런 정부들이 되면서 지탄을 받고 있듯이 우리가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어떤 것을 배워서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의 이 새로운 뭐랄까요 발전적인 역사들을 만들어갈 건가 이런 건데 이 지금 교총이나 뉴라이트 계열에서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일본의 아베 정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민주주의의 요소들은 다 없애고 과거에 이 자학사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그 과거에 잘못된 것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들은 깡그리 없애버리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반성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앞으로 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시민단체들과 연대투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는데요. 앞으로 교과서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준비 중에 있으십니까? 저희는 사실 이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냥 뭐 대충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고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고 이것이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어떻게 보면 영구 집권, 이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되고 계획되어 왔던 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행정 절차상의 이런 저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 하겠지만 시민사회 쪽에서 이제 오늘 만약 이걸 고시를 하게 되면 20일 동안 그 행정 예고에 대한 의견을 듣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소한 한 10만 명 그 이상의 그 반대 의견을 근데 이제 이메일로 이게 접수가 안 돼서 팩스나 우편으로만 이게 접수가 된다고 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 당의 당원들이나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적으로 고시된 이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그 교육부에 이제 접수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것은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민생이 정말 이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이런 교과서 문제 가지고 좀 그만해라 이렇게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 국방 교과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미래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 의도가 무엇인가,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도대체 뭐가 실릴 건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많이 잘 알리는 게 지금 네, 우선은 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것을 찬성할 국민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뭐 많은 언론들에서도 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걱정하고 반대하는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몰아갈 경우에는 언론 보도도 매우 제한적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왜 국정교과서를 저지해야 하는지, 왜 반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이제 많이 알리고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시민사회 단체들 밖에서 또 역사학자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연대해서 홍보전에 좀 우선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법적인 대응이라든가 또 헌재나 이런 쪽에 이런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제출하고 모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 강구해서 정말 이 사안의 심각성만큼 비상하게 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역사 단순한 뭐 교과서를 국정화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소위 이제 친일에 기반한 기득권 세력의 영구 집권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내년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모든 세력, 그러니까 시민사회 모든 세력들을 망라해서 함께 연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네. 이제 총선 6개월이지 않습니까? 내년 4월 13일 네.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정확하게 총선 6개월 앞두고 사실상 이념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북 프레임 대 친일 프레임으로 싸워야 될 텐데 이 종북 프레임에 걸리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늘 이게 부담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을 계속 쓰면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언론 지형이 굉장히 또 불리한 지형 아닙니까? 네. 어떻게 이것을 좀 지혜롭게 잘 풀어 나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 점은 좀 네. 전략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마 이제 집권 여당에서는 이것을 종북 프레임으로 다시 또 이렇게 몰아가고 싶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국정교과서 문제에서 보면은 북한은 지금 국정교과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나라 안 돼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특히 예.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쓰고 있는 데가 그게 거의 이제 이런 전체주의적인 그런 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집권 여당이 지금 북한을 따라하는 거 아니냐. 왜 이 국정교과서 다른 거는 다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 교과서를 이렇게 국정으로 따라하냐 이런 이제 비판도 있어요. 그런데 네. 종북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싶겠지만 이것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친일 행적을 지우기 위한 거고 독재 행적을 지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념 몰이로 가게 되면 사실 저희가 불리한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은 사실은 당장 민생이 급하니까요. 청년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먹고 사는 문제 빨리 해결하고 경제 살리라고 하는데 국회에서는 정부 여당과 야당에서는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다. 이렇게 이제 언론 프레임도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는 홍보전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선거가 6개월 남고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선거 앞두고 이렇게 정부 여당이 살리라는 경제는 살리지 않고 네. 계속 이렇게 이 이념 몰이에 올인하고 있는지 그 의도도 또한 정확하게 알리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국정화에 반대하는 많은 다양한 단체나 세력들과 함께 홍보라든가 법적 대응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선거의 유불리만을 가지고 이 국정교과서를 생각할 문제는 또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게 보면 당장의 총선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정부 여당의 정치적 의도와 목적들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홍보해내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서 네네. 이게 이렇게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저희는 이 국정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린다고 제대로 알게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선거를 겨냥한 이런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 프레임을 계속 걸어 나가고자 하겠지만 저희는 이 시도가 정말 지금 2015년의 역사를 70년대로 유신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그 설득력을 강화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의 과제는 얼마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불리한 구도나 언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당만이 아니라 대단체들, 대세력들과 함께 정말 국민에게 잘 알려나갈 건가. 이게 이제 우선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선거와 관련해서는 다른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저희들의 대안도 한편에서는 계속 노력해 나가면서 이 부분이 이 잘못된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이제 또 선거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황우여 교육부 장관 해임안도 내고 또 1인 시위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청와대 그리고 또 광화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는데 의원님 오늘 참여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저희 지도부가 이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최고위원들이 먼저 1인 시위 등 이제 이렇게 대국민 홍보전에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의원들의 참여는 뭐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오늘 저희 최고위원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기로 했고 뭐 이제 1인 시위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당 의원들이 1인 시위를 돌아가면서 하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전에 임할 것인지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입니다. 네, 저는 대변인도 지도부 일원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네. 지도부 일원으로 여쭌 거였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상한 시기, 비상한 각오로 국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